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들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제게도 일어나긴 하더군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그런 일 일어나는 거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제 앞에 나타나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시댁은 어쩔 수 없는 시댁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시차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며느리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요. 다 지들 마음이고 지들 멋대로 판단을 한 뒤 며느리란 사람에게는 통보만 내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족속들이란 것들을 말이죠. 3년 전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 혼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 제게 당당하게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말이죠. 그런 통보해올 만큼 저와 좋은 사이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딸을 도와주고 싶다 하더군요. 그동안은 그래도 남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누이를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더 늦어졌다가는 시누이 인생 망할 것 같다면서 자신이 희생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니들은 어떻게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니? 아들놈도 그렇고 나 그동안 그놈 믿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깐 김새어 버린 것 같다. 니들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동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 있는 건데 어쩜 이렇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니? 그토록 시어머니가 아는 체를 하기를 바라는 존재는 시어머니의 딸, 즉 저한테는 시누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와도 사이 좋지 않지만 저는 시누이와는 거의 왼수 같은 사이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는 동안 시누이의 이간질에 거의 질려버릴 정도였었거든요. 바라기만 하고 제 남편이 오빠이니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것 또한 당연했었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남편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처음엔 그래도 참아주었어요. 왜냐면 시누이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녹록치가 않았었거든요. 결국 이혼을 하긴 했지만 이혼하기까지 어찌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지 정말 학을 뗄 정도였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다 시누이의 편이긴 했습니다. 당연했겠죠. 자기들의 피부치니까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 오직 한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어느 정도의 대소 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둘 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딱 한마디 했었습니다. 시누이가 잔뜩 흥분해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자기 남편 욕을 하는데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딱 한마디 했었어요. 이미 이혼을 결정했고 서류도 내놓은 상태인데 이제 곧 있으면 남될 사람인데 그렇게 흠 잡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사람과의 일로 인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결국엔 시누이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고 시누이 앞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될 사람이니 자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느냐. 제가 말실수를 했나요? 이혼을 결정했는데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시누이한테 저는 질려버렸었습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시누이가 시누이 전 남편 욕하는 거 들어줄 수 있지요. 아무리 제 눈에 곱지 않은 시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혼을 앞둔 여자를 비난할 정도로 그렇게 막대먹은 여잔 아니었었습니다. 시누이 전 남편 욕지거리 하는 거 한 20번 이상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제약이 없습니다. 자기 편한 시간에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곤 했었죠. 그래서 저도 지친 나머지 그냥 좀 좋게 생각을 해라라고 단 한 번 조심스럽게 충고했을 뿐입니다. 저 일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가뜩이나 저란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다 먹었었던 것 같네요.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시누이한테 충고질을 하냐고. 혹시 시누이 전 남편을 감싸고 도는 것이냐고. 아니면 가뜩이나 눈에 까신 시누이였었는데 이혼한다 하니 쌤통이다 생각되어지는 것이냐고. 같은 여자면 여자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나쁜 놈의 편을 들 수가 있는 거냐고. 이런데도 네가 우리 집 식구냐고 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심기 불편한 애한테 네가 뭔데 충고질을 하냐?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다며? 왜? 이혼하는 여자니까 이제 흠 있는 여자니까 입 닫아라 뭐 이거야? 애가 나한테 전화해서 서럽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넌 이혼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딸 이해할 수 없다 이거냐고. 가족인데 어쩜 이러니? 아무리 우리 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아무리 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해도 지금 큰일 앞두고 상처받았을 애한테 지적하고 입 닫고 있으라고 한 건 너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란 거야. 나 이거 아범한테 다 이야기할 거다. 우리 아범이 너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지 동생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아무리 마누라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그놈은 우리 가족도 아니지. 어머니, 아가씨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 닫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을 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가씨가 저를 그렇게 오해하고 흠잡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다들 정신없고 이런저런 감정이 휩쓸리고 있다는 거 잘 알지만 어머니,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인 제 남편? 아무리 파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어머니 이 말? 그이가 믿을지 안 믿을진 저도 회의적이네요. 저란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저도 아가씨 상황 안타깝지만 어머니, 제 탓은 아니잖아요. 왜 어머니의 화나 아가씨의 화를 제게 덮어씌우려고 하시죠? 이런 행동은 좀 그만해 주세요.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당했던 것 한두 번 아니었었기에 기죽을 필요 전혀 없었고 그들에게 맞서지 않을 이유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하는 며느리였고 기분 상하면 상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에는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건 네, 100번 생각해도 1000번 생각해도 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함 짓거리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가 어가 되고 요가 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세상 제일 호구잡이 되는 거 시간 문제였었고 가뜩이나 기센 여자들인데 그 센 기에 휘둘려 재산 폭망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였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런 행동들 남편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자신도 목도한 적 있었지만 저는 남편을 저와 시누이, 시어머니 사이에 끌어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왠지 제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을 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말을 빌리면 한마디도 지지 않는 며느리, 시어머니 잡을 며느리, 혹은 시누이 기죽일 며느리가 되어버렸었죠.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시누이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희생, 헌신이란 단어가 과연 시어머니 행동에 붙을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네요. 시누이는 이혼을 한 뒤 혼자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도 그렇고 여자 혼자서 뭔가를 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겠죠. 그래서 시누이가 좀 빚을 졌나 보더라고요. 몇 번 남편이 막아주는 것 같았고 남편 혼자서 자기 동생 뒤치다거리 하다가 힘에 부치는 결국 제 귀에까지 시누이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왼수 같았고 절대로 좋아하는 성격 맞지 않은 시누이였지만 그래도 모른 척은 할 수 없더군요.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돈을 빌려갈 때마다 오지랖을 떨면서 꼭 갚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시누이는 말뿐인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 두 번 당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냥 퍼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마치 저희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처럼 그리 치부를 하더군요. 한 번은 그게 너무 괘씸해서 일부러 이자일이 언제이니 그때까지 돈을 붙여라 라고 말을 했더니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지금 다른 곳에 급하게 써야 할 게 있어서 줄 수가 없다고요. 저희 돈은 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에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누와의 금전거래 이미 빌려준 돈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이후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었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가족이니까 그리 했었던 거였는데 갚아라 라는 말을 듣는 시누이도 기분 나빠했고
제가 신우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시어머니도 기분 상해했었거든요. 참, 돈 빌려준 사람이 결국엔 빌빌거리며 무릎 꿇고 받아야 한다는 말이 정확하더군요. 왜 남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기일에 맞춰 알아서 자기들이 빌려간 돈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할지언데, 그 부분을 언급하는 사람이 너무한 사람이고 박한 사람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았던 사이는 돈과 다시 얽히게 되면서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런 형국인들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사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시어머니 당신 입장에서 대단한 결정이라도 한 듯 제게 그러더군요. 자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동안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젠 남편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시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당신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라 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의 우는 신용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했고, 저희 집에 살면 저 때문에 엄청 불편할 텐데 그게 너무 걱정이라 하더군요. 참 기가 막히죠. 잘 들어라. 나도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니? 내 딸인데 내가 챙겨야지.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퍼주는 거 아니겠어? 나 아침 내놨다. 니들이 도와주길 바랐었는데 내 썽에 차지 않아서 결국 집 팔았다고. 내 썽에 차지 않아서 결국 집 팔 생각이라고. 집 한 돈은 네 시누이 줄 생각이야. 그거 주면 애 자리 잡는데 큰 도움 되겠지.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얼른 얘도 새 출발해야지 않겠니? 그리고 아들놈 집에 어차피 들어가 살 거 뭐 좀 일찍 들어와 산다 생각하면 되지. 아휴, 내 팔자야. 결국엔 이렇게 아들 집으로 쫓겨오는 신세 되었지만 그래도 딸년 도와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니 좋은 마음으로 불편함 감수해야지 뭐.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잘 살았어야 했는데 결국엔 엄마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네. 내가 정말 잘 돼서 엄마 꼭 오빠네 집에서 데리고 나올게. 그 사람도 그랬어. 엄마 꼭 우리가 책임지자고. 그 사람도 엄마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집 한 돈 주면 그 돈으로 자리 잡아서 꼭 엄마 데리고 갈게. 불편해도 엄마가 조금만 참아. 이 못난 딸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 딸은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눈치를 볼까? 아, 나 요즘 잠도 못 자잖아. 왜 남편이 출근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이 두 모녀는 저를 찾아와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참 기도 막혔고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말이죠.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제가 대꾸하는 것 자체가 더 어이없는 행동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누이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그러더군요. 원래 엄마들은 이런 거야.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엄마가 희생을 해서라도 엄마가 못 볼 꼴을 당해서라도 해줘야지. 그게 바로 엄마의 삶이라는 거야. 엄마도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어쩌겠니? 딸을 위해서인데. 내 딸을 위해서인데 엄마가 나서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설마 지 엄마인데 그 녀석까지 눈치 주겠어? 안 그럴 거야. 눈꼴이 얼마나 시렵던지 집을 내놓았든 그 돈을 시누이 앞길에 꽃가루 뿌리듯 뿌려주던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도 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의 생각까지 제가 컨트롤할 자격은 없는 거니까 남편이 있을 때 저희 부부 둘 다 있을 때 그 대단한 희생 정신과 헌신적인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남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이 허락을 했으니까 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너한테 먼저 말을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남편한테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이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엔 이 사람도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구나. 순간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한두 번 당합니까? 제 생각이 맞았죠.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더랬습니다. 제 앞에서 두 모녀가 난리 번거지를 치면 제가 그 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남편을 공략하기 전에 저를 먼저 공략했던 거였습니다. 엄청 말하기 좋잖아요. 며느리가 허락을 했다고.
그리하겠다고 한다고. 그럼 남편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질 테니까요. 머리 썼지만 좋지 않은 머리 굴려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게 어미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을 불구덩이로 표현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당신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좋은데 왜 다른 자식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까요? 얼척이 없는 일이죠. 이래서 시자는 시자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결국 생각해낸 게 이런 식이라니. 그 사람이 안다고 하니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 말했다는 거죠? 저한텐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헐, 언니. 속고만 살았어요? 오빠도 엄마 의견에 동조를 했다고요. 오빠도 그걸 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이는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그랬을 테니까요. 오세요. 집을 팔고 그 돈을 줘서 자리 잡게 하든 저희 집을 불구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불편함 감수하고 오시겠다 하면 그 뜻대로 하셔야죠. 그런데 어머니 그다지 불편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불편해할 죄가 없을 테니까요. 희생을 해서라도 헌신을 해서라도 어머니 딸 지켜주고 싶다고요? 그 마음 존중합니다.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저도 제 딸 지키고 싶고 제 딸에게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교육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모함하고 시비 걸고 그러다가 잘못돼서 자기 아빠랑 싸우는 그런 엄마 모습 보면 과연 우리 딸 교육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딸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이 집 들어오신다면 제 딸 데리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이해하시죠? 우리 같이 딸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어미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 아니겠어요? 지금 너, 내가 여기 들어오면 손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니? 할머니가 같이 있는 게 손녀 교육에 좋지 않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네 딸 데리고 나가겠다고? 내가 들어오면? 하, 참네.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났다, 잘났어. 어쩜 그리 똑똑하니? 어쩜 그렇게 말꼬리를 기가 막히게 잡고 늘어지냐고? 어머니가 제 입장이어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혼하면 저렇게 밀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 엄마 며느리니까 찍소리 못하고 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고모 도와주느라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구나. 생각지 않겠어요? 저는 제 딸에게 여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시집살이? 억지스럽고 뻔뻔한 행동들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라고 그 깎고 버리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알려주고 싶다고요. 어머니도 어머니 딸 때문에 죽지 못해 이런 행동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제 마음을 이해 못하세요? 저도 제 딸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요. 들어오세요.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 딸 생각하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혼시킨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손녀가 참 좋아라 하겠네요. 문제없던 우리 가족 할머니로 인해 파탄났다는 것을 알면 말이죠.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하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제 성격도 만만치 않고 시어머니 성격도 만만치 않다는 거 아는 사람인데 합가를 허락했다니요. 걔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집을 내놓긴 했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을 내놓아라 이거겠죠. 하다 자기 못난 딸을 위해 합가를 하겠다니 그것도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이죠.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우리 딸이 자기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하겠습니까? 아빠가 바보 같다고. 아빠가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니 엄마와 내가 너무 괴롭다고. 둘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똑바로 선택을 하라고. 두 개 다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두 개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다시는 안 볼 생각입니다. 징글징글한 게 아니라 역겹거든요. 남편은 뭔가 저와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아내와 딸내미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내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네요. 참고 있었고 그동안 참아줬으면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다고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로 인해 괴로운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남편하고 언성 높였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들내미까지 이혼을 시키고 싶은 건지, 그래서 이래도 염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치자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하고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